자, 오늘 할 내용은요, 제가 요즘에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준비를 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평소에 생각해왔던 거 바로 그냥 막 내뱉을 수 있는 거, 그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러츠와 플립의 도약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그동안 그런 얘기를 했었죠. 러츠는 7시, 플립 5시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 도약 방향에 대해서 러츠는 7시, 플립은 5시로 이동하라고 하는 이유는 몸의 무게 중심 이동과 관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좀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방향으로 점프를 뛰는데 러츠의 경우에는 요렇게 와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최대 오른쪽에 갔다가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왼쪽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의 무게 중심이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간격이 실제 이 위치는 몸의 무게 중심 한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몸의 무게 중심은 그대로 온다? 네. 여기를 넘어가면 계속 이렇게 벌어지죠. 이쪽으로. 그죠? 그럼 토픽은 언제 와야 되나요? 토픽은 몸의 무게 중심 근처에 와 있는 요 지점 여기서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몸의 무게 중심을 지나가는 요쯤에. 그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있다 치고 아이고, 이렇게 있다 치고 근데 몸의 무게 중심이 여기서 이렇게 가주면 어떻게 될까? 몸의 무게 중심이 가운데 오는 포인트는 여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찍으면 돼요. 1번보다 2번의 케이스가 어떻습니까? 더 늦게 오죠. 그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해요? 토픽을 충분히 높게 들고 무릎 굽혀서 힘 모아서 내려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7시로 뛴다는 것 자체가 토픽, 자,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토픽하고 이렇게 뛴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토픽, 이 지점 이전부터 사전 움직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몸이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왔다가도 이렇게 7시 쪽으로 쭉 가주면서 도약을 해야지 7시로 가기가 편하겠죠. 지금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시겠나요? 즉, 러츠를 뛸 때 7시 방향으로 뛴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적정 토픽 타이밍이 좀 더 뒤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웃 엣지가 좀 더 오래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즉, 엣지가 오래 유지된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몸의 무게 중심이 이렇게 나간다면요? 이렇게 나간다면 여기서 오죠. 그죠? 빨리 벌어지죠. 이 간격이.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몸의 무게 중심이 여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뭐 이게 5시다, 7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6시고 요게 5시고 이게 7시라고 치면 이 숫자에 매몰되지 마세요. 제가 5시다, 6시다, 7시다라는 건 대략 6시보다는 요쪽, 6시보다는 이쪽 요걸 의미하는 거지 무조건 7시 방향 이게 아니에요. 야, 대략 6시보다는 요쪽, 이것보다는 이쪽 이런 의미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이미 여기서 이제 무게중심 이동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고 요거는 이제 러츠의 사례고 그럼 이제 플립의 사례를 놓고 본다면 자 이렇게 와서 날은 이렇게 와요. 근데 몸의 무게중심이 그대로 이렇게 오게 되면 간격이 안 벌어지잖아요. 몸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오면 간격이 벌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토픽에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이제 플립의 경우거든요. 그럼 이 사례를 어떤 선수가 이렇게 했는지를 보자고요. 네, 뭐 뻔하지. 뭐 뻔하잖아. 예. 김연아를 통해서 봅시다. 자, 김연아 쇼트예요. 자, 플립입니다. 플립이에요. 대략 이 정면에서 이제 뒤에서 보는 거죠. 자, 빙판을 보세요. 스케이트 날이 어떻게 오는지. 자, 이렇게 그리죠. 예, 여기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크게 곡선을 그리죠. 네. 이렇게 곡선을 그려요. 자, 첫 번째 3자 이 곡선 그렸고요. 그 다음 틀었고.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날은 이제 요렇게 빠지죠. 요로 빠지고 몸이 이렇게 넘어왔죠. 그죠? 무릎 닫았고. 네, 그러고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와서 도약 방향. 자, 여기입니다. 지금. 토픽 방향은 여기에요. 이 빙판 여기를 기억하세요. 자, 토픽은 여기야. 토픽을 찍은 지점이 여기입니다. 1로 띄었죠. 이게 6시다? 7시다? 아니, 5시다. 5시 방향으로 띄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는데 날의 움직이면 요 정도였어. 토픽 방향 여기서 1로 왔다. 이건 누가 말해도 5시죠. 이거 부정할 수 있어? 김연아는 밴쿠버 올림픽 쇼트에서 물론 플립도 그랬겠지만 뒷장면이 정확하게 보이는 게 이 쇼트라서 지금 이걸 쓴 거예요. 아시겠죠? 5시로 띄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프리를 가서 러츠는 어떻게 뛰었는지 봅시다. 자,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방금 인엣지로 넣는 과정은 앞장면에서 잘렸고 중립에서 이제 아웃으로 넘어가는 장면이죠. 몸의 최대 왼쪽까지 왔죠. 오른쪽까지 왔죠. 최대 오른쪽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발 뒤꿈치가 이렇게 틀어지는 게 보였죠. 여기서 지금 정점에서 내려올 준비가 끝났죠, 이제.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당기면서 내려 찍는 거예요. 자, 찍는데 잘 보세요. 자, 요렇게 와요. 이렇게 와고 여기서 토픽이 됐어요. 여기서 토픽이 됐고, 자, 토픽이 된 건 여기거든요. 자, 착지는 여기로 왔어요. 7시다 라는 거죠.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뭐 무게 중심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7시로 해야 돼, 5시로 해야 돼를 만든 게 아니라 제대로 뛰는 애들이 이렇게 도약 방향이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도약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왜 저게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나온 게 무게중심과에 관련된 거예요. 날의 위치, 무게중심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한 거고 제가 만든 이론인 거예요. 이건 뭐 현장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몰라요. 현장에서 가르치는 코치들은 제 생각에 동의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것은 제가 생각한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어찌됐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봅시다. 어디 갔노? 어디 갔어? 예. 자, 김연아는 봤으니까 이제 이혜인하고 신지아를 보자고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혜인 관찰편을 1, 2편을 했죠.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1, 2학년 시절을 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이혜인은 정상적인 러츠였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돼서 어땠나요? 플립을 교정하고 있었죠. 플립을 교정하면서 러츠의 방향이 5시가 됐다가 7시가 됐다가 여기를 왔다 갔다 했어요. 러츠가 이 도약 방향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러츠가 5시로 오게 된 케이스를 골랐습니다. 자, 러츠가 5시가 된 케이스를 골랐는데 자, 이거죠.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영상은 얼음풍경님 영상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오죠. 네,
인엣지로 왔는데 아직 안 들어올렸어요. 자, 그 다음에 중립인데 아직 안 올라갔고요. 네, 이제 올라가죠. 네, 올라가고 이제 무릎 굽혀졌고, 네, 그 다음에 날 틀었고, 네, 뭐 여기까지 보면 김연아하고 타이밍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다르진 않아요. 그냥 엇비슷하게는 왔어요. 다만 여기서 보면 자, 이게 벌어지죠. 이게 일로 오는데 자, 몸은 요로 오잖아요. 그죠? 몸은 그냥 이렇게 오고 날은 나가고, 김연아의 경우는 몸의 무게 중심이 요렇게 따라가 줬을 건데, 자, 그러고 도약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간격 벌어진 거 보이죠? 왜? 몸의 무게 중심이 요로 빠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케이스는 뭐냐? 지금 요거인 거지. 요 3번에 해당한다고요. 지금 이혜인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도약 방향, 여기서 토픽을 찍었죠?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서 일로 왔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게 요로 가져오는 게 좋은데 일로 왔다고요. 여기서 일쪽으로. 이게 일로 가야 되는데. 이해되셨나? 아주 심하게 5시는 아닐지 몰라도 거의 5시에 가깝게 뛰었다는 거죠. 도약 방향이. 그래서 나왔던 모양새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 사전 동작이 바로 이렇게 날과 토픽 간의 좌우가 벌어지고 날에서부터 몸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빠져있는 형태,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러츠를 뛰던 이혜인이 도약 방향이 5시가 되니까 생겨난 현상이에요. 제가 과거에는 이혜인이 원래 플러츠가 아니라 립이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서 러츠를 교정 중이라고 저는 착각을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착각했느냐? 네, 플러츠를 교정하는 중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즉 이게 뭐냐면 지금 어, 러츠가 있고 플러츠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 이혜인은 원래 여기 있었어. 근데 플러츠로 조금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러츠가 플러츠화 되는 과정도 되고 플러츠가 러츠로 교정돼서 오는 중의 과정도 되는 거예요. 이 중간쯤. 그러면 이 모습이 또 누구한테서 나왔느냐? 바로 신재한테서 나왔다는 거죠. 네, 신재한테서. 자, 이거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이혜인 동작에 대해서 신재아가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왔던 게 언제다? 네, 지난 시즌, 바로 최근 시즌이죠.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 후반부에서도 마지막 러츠 7번째 점프예요. 자, 지금 7번째 점프를 볼 거예요. 자, 네, 여기서 보면 네, 자,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 몸의 중심이 이렇게 넘어오는 게 보이죠? 네, 탁탁탁탁 이렇게 넘어오죠? 네, 이 모습 비슷하단 말이야. 이게 저는 신지아가 플러츠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플러츠 교정이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거를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플러츠 교정이라고 저는 예전에 착각했었어요. 허나 이거는 플러츠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러츠가 변질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비슷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신자의 토픽 위치는 여기에요, 지금. 자, 이렇게 왔고 이 날에 그어진 이 금 보이죠? 여기서 보면 네, 이쪽으로 뛰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 살짝 이 방향으로 뛰고 있었거든요. 네, 이 방향으로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틀어져서 이쪽으로 뛰고 있죠. 예, 이쪽으로. 그래도 이 신재아의 경우는 심각하게 지금 5시 방향은 아니에요. 아주 5시라기보단 요 정도? 요 정도 될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정도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근에 신재아가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제가 신재아 종합선수권 때 러츠 도약 방향 동선이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개소리가 아니었던 게 이제 여기 주니어 월드에서 나오거든요. 이건 주니어 월드 후반부의 첫 번째 점프인 러츠인데
그래프리 자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곡선 들어가죠. 네, 곡선 들어가고 자 여기서 토픽을 했어요. 토픽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서 보면 이쪽으로 뛰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뛰었어야지 예전이라면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 때라면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뛰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쪽으로 뛰고 있다는 거죠. 네. 역시나 신지아는 많이 이쪽으로 가진 않아요. 여기 정도죠. 그러니까 이 범위 폭은 좀 좁긴 해도 이쪽으로 뛰던 게 이쪽으로 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러츠가. 이 주니어 월드 모습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얻어진 성과가 뭐냐 보면 자, 네, 발목을 안 꺾어도 아웃 엣지가 됐다는 거예요. 발목 안 꺾고 아웃 엣지가 됐어. 다만 지금 신지아가 이혜인보다 안 좋은 부분은 무릎 방향을 토픽이 될 때 이 무릎이 이렇게 이쪽으로 열어주면 좋은데 그건 아직 안 되고 있어 신지아가. 이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예.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도약 방향이 이렇게 조금씩 수정을 한 것이 도움이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신지아가 최근에 러츠가 비교적 나아지고 있었던 시즌의 모습이고 이혜인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플립이 교정이 돼서 나아지면서 러츠가 나빠지는 과정에 지금 모습을 가져왔기 때문에 마치 이 영상이 뭐 이혜인이 뭐 신지아보다 뭐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절대. 다만 이 과정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예, 신지아의 경우는 이 도약 방향 동선이 약간 5시에서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뛰던 거에서 이 방향으로 뛰면서 나아진 사례를 보여주기에 적당한 영상이 있었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혜인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뛰던 게 일로 가면서 나빠진 사례를 보여주기에 적당한 영상이 있었을 뿐이에요. 뭐 제가 뭐 이혜인 안 튀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삼가하길 바라고. 예. 하여튼 이렇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거예요. 예. 도약 방향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도약 방향이 5시가 되느냐 7시냐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전에 보이는 사전 동작 몸의 무게 중심이 이렇게 오는 거에서 요렇게 가주느냐 요렇게 가주느냐에 따라서 날과의 목의 무게 중심과 이 간격이 유지되느냐 벌어지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결국 또다시 현역으로 뛰고 있는 국내 선수들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김연아를 끌고 와야 했습니다. 뭐 얼마 전에 김연아가 그런 얘기를 하면 했었죠. 더 이상 자기랑 어린 선수들을 비교하지 말아달라. 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국내 선수들이 아직도 김연아로부터 배울 게 많아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요. 제가 참 두려워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 이혜인이나 신지아나 다 트리플러처 트리플토를 뛰고 있고요. 잘 뛰었을 때 가산점이 1.5 이상 나오는 애들이에요. 김연아가 한 2점 전후 받았죠? 자, 그러면 점프 하나에서 0.5 정도 가산점 차이밖에 안 나네? 연아 언니랑 나랑 별 차이 없네? 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 이혜인, 신지아, 김연아보다 많이 떨어져요. 냉정하게.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제가 뭐 연아빠라서 이런 얘기를 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연아빠인지 아닌지는 진짜 연아빠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연아빠인가 아닌가.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